예를 들어서 국토 투인 정보, 국토 정보와 관련해서만도 1년에 4천억 정도를 씁니다. 국토 지리 정보, 그 환경부, 지자체 이게 4천억 정도를 쓰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전체로 모아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 설계를 하고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은 수없이 뭐냐면 자율주행차로 가시는 기업들, 드론으로 가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현재 1년에 4천억씩 지난 꽤 많은 돈을 넣었는데 이게 65%가 뭐냐면 국가의 보안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네이버는 꽉 막혀 있는데 구글어스는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 타워가 과연 청이 될지 안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토정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강의료보험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런, 그 다음에 산업용 데이터, 이런 결국 데이터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뭔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근데 과연 그게 데이터 청일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는 나의 것이야. 마이 데이터. 이걸 쓰려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의 주인은 개인이거든요. 이분들한테 뭐냐면 이익을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면 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도 좋고 기업도 좋고 이 데이터 거래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될 과제죠. 우리가 과거에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입력하는 거는 단순한 입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거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인력이 강해집니다. 그때와는 좀 다른 단순 입력이 아니고 훨씬 더 이게 뭐냐면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려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데요. 근데 현재 고쳐야 될 거는 이게 다 뭐냐면 그 우리가 일반 현장처럼 이게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마치 1단 계산하듯이 소프트웨어 인력이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뛰어넘으면 훨씬 더 고급형 일자리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일자리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일거리를 많이 만들고 오래 하면 그게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일을 하고 소득이 높은 거, 오래 하는 거를 만들면 그게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자. 도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이 진행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이 불안해지는. 두 번째는 수명 100세 인간이 탄생하게 되면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우리는 너무 고비용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해결을 해야 해요. 그러나 저는 1년에 600만 원을 5천만 명한테 나눠주면 300조거든요. 우리나라 500조 예산인데 나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되냐? 하나는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분명하게 도와주자. 그러나 참여한 만큼 기여한 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자. 아주 작은 예지만 데이터 같은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도토리 같은 거. 내가 맞벌이부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돈을 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는 누구 집 아이를 봐주고 나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것이 뭐냐 사회적 시스템이 되면 난 훨씬 더 이게 좋을 거라고 보고, 근데 더 나아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건 이 참여소득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비용을 확실히 저렴하게 해주는 것. 집값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직장과 주거가 우리가 근접한 상황이 있게 되면 교통비가 확 줄겠죠. 그래서 이 저비용 문제하고 우리가 참여소득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단순한 기본소득 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주는데 이렇게 생활비가 비싸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 마이 데이터를 가지면 내 의료 기록 정보를 내가 뭐냐 이게 이제 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병원에 내가 이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작은 나의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가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 당뇨병이다 이런 게 쌓이게 되면은 우리한테 뭐 이게 페이가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결국 의미가 있고, 그 전까지는 뭐냐면 이게 나한테 소득은 안 오지만 내가 뭐냐면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훨씬 더 비용을 줄이는 일은 하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만 하더라도 병원에 갈 때마다 피를 뽑잖아요.
응?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이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처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나한테 소득으로 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직장 출퇴근하는데 한 2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 깨어있는 시간에 1.8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차 사야죠. 기름 넣어야죠. 주차비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형태,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이제 뭐냐면 출근하지 말고 스마트 오피스에서 하세요 그랬는데 스마트 오피스가 없으면 그럼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든지 그런 것들을 뭐냐면 우리가 동네에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된대. 참여소득과 비용을 줄여주는 거. 아직 시스템이 안 잡힌 거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손정유 이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일인데 지금 당장은 일정한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건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손정유 회장이 미래 도시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거 보면은 600달러만 내면 집 자율주행차 소위 이용 경제잖아요. 그러면 렌탈이죠 일종의. 그걸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뭐냐면 가서 비용을 확 줄이자는 게 이제 손정희 회장의 미래 도시 구상인데 이게 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중간 단계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요번에 예를 들어 의료 뭐 교육을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이제 교육감님들하고 이번에 교사들 인터뷰해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번에 발견된 장점이 이게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겠다. 여태까지는 30명 앉으면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그랬는데 이거는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금방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생기는데 한편으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냐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어디 가서 강의하려고 자료를 모았는데 보니까 주고 올 수가 없잖아요. 다 저작권에 걸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문광부가 갖고 있는 영상, EBS, KRA, 크리스 학술진흥정보원이 갖고 있는 논문 등을 전부 국가가 DB를 해가지고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한국 국민들은 원소스는 공짜로 쓰세요. 라고 하면 우리 기자님이나 나나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무한정의 데이터를 쓰죠. 다만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내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내가 그다음부터는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이 돌아다니면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음식을 만들 때 기초 재료는 국가가 주라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민간이 막 기업체든 개인이든 막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때 만든 마이 데이터가 마치 노래방, 금융 노래방 같은 기계의 원소스를 국가가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거는 계속 이렇게 만약에 팔려 나가면 아이들도 좋고 나한테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참여소득이자. 그러니까 기본은 음식물의 원소스 데이터를 뭐냐면 국가가 만드는 거. 근데 여기 국가가 만드는데 많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저비용으로 이 데이터를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나는 플러스 가공을 계속하면 컨텐츠를 만들면 소득이 또 생기고 이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교육 관련돼서 보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정부가 원천적인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부터 먼저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가 일반인이 뭐냐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자기만의 또 플러스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게 비즈니스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설계하고 수집하고 가공하고 표준화해서 일반 국민과 기업이 쓸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주는 거 이런 과정이 이제 제일 필요한 건데